네, 밤늦게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정책실장님, 우리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 보니까 그 앞으로 관광 산업도 활성화를 시키겠다. 또 서비스 산업도 또 발전을 시키겠다. 또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몇 가지 과제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이런 모든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제가 볼 때는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책실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이제 복합 리조트라고 하는 것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요즘은 수반이 되다 보니까 특히 도박 조작 우려에 대한 문제, 또 현재 이 카지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 5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왔고 2년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 이후에 25년 만에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 소신에 따라서 법을 발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같이 법을 냈던 일본에서는 또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 2년 뒤에 지금 어떻게 됐냐? 일본은 지금 전국에 3개의 복합 리조트 사이트를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한 프로젝트별로 약 10조에서 15조 정도의 지금 사업자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년 전에 법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데 제가 다행히 산자부 국감에서 산자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를 질의를 했고요. 강원랜드 사장에게도 질의를 해서 적어도 강원랜드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또 강원도에 손해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새롭게 설립되는 복합 리조트에 강원랜드가 지분 투자를 30% 이상 해서 강원랜드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100% 보장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랜드 사장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또 산자부 장관도 이런 문제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미 한 바가 있고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부 내에 TF가 꾸려진다면 제가 생각하는 TF는 문화부 장관, 국토부 장관, 산자부 장관 이렇게 꾸려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꾸려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마이스 산업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 수석께서도 좀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장단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지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맞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지금 해외 나가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네, 김관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이 내용을 자세히 또 설명을 오래전에 주셨고 예. 예. 별로 액션이 없으시니까 제가 절박하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정부만이 해결해낼 수 있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슨 어디 특정 지역을 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6년 동안 제가 고민을 했고 준비를 했고 제가 싱가포르에 무려 5번이나 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일본에 그 법 통과한 제가 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이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는 포럼을 만들려고 그래요, 국회에. 네. 예. 뭐 각 지역에 뭐 전국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 관광 리조트 특히 복합 리조트 이슈가 이제 거론들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북처럼 매우 정말 어려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김 대표께서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제안을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보다 구체화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김 의원님하고 상의를 예. 예. 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어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참 좀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일본에 여러 의원단이 국회를 쭉 방문해가지고 최근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자기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각 당의 당대표 방문해가지고 면전에서 다 뭐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어쨌든지 뭐 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전박대할 수는 없고 완곡하게 좀 혼내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거를 잘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나 외교부나 등등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안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내자면은 이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너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해나가면서 북한을 잘 설득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렛대를 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에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거 간산하지 마시지 뭘 하려 그래. 네, 의원님 그 생각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이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돼가지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협정의 적용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일본과 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대응해 나온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김관장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납치 일본이 관심 많은 납치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북쪽에도 성의 있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도 전달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납치 문제를 푸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북일 간에도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도울 수만 있다면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 질의하십시오.